우리 한약 중에 고약이라고 부르는 약이 있어요. 네. 보통은 이렇게 피부에 바르는 약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이렇게 먹어야 되는 약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약들을 이 고로 만들어요. 이 고로 만드는 과정, 경옥고도 고약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의스를 수십 건을 뒤져봐도 이 고약을 만드는 방법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졸여서 고약을 만든다. 아, 그래요? 예, 아니면 꿀을 넣어서 고약을 만든다. 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유독 이 경옥고는 아주 그 디테일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약을 만드는 동안에 다구리 소리나 개 짖는 소리가 안 들리게 하라고 했어요. 아, 그래. 한방 3대 명약 중에 하나라고 널리 알려진 경옥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은 경옥고란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요. 김건영 원장님, 이 경옥고, 이게 어떤 약인가요? 경옥고의 설명을 드리면은 경옥고는 조선시대 최고의 의서인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을 보면 가장 처음으로 수록된 약입니다. 시기적으로 최초로 수록됐다는 의미는 아니고 동의보감에 수록된 수많은 처방 중에서 책의 가장 앞머리에 나오는 처방으로 동의보감 보면 가장 처음 나오는 부분이 내경편의 신형입니다. 그중 성을 기르고 목숨을 연장하는 약과 음식에 가장 앞서 소개된 약이 바로 경옥고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옥고는 정을 채워주고 술을 보하며 진기를 고르게 하고 양성하며 노인을 다시 젊어지게 한다. 모든 손상된 것을 보하고 여러 병을 없애 신이 충족하게 되며 오장의 기가 차서 넘치고 흰머리가 검어지며 빠진 이가 다시 생기고 걸어다니는 것이 알이 달리는 것과 같아진다. 하루에 여러 번 먹으면 종일 배고프거나 갈증이 없는 등 그 효과를 이루다 말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이 시대적으로 좀 과한 게 있지만은 그만큼 명약이다 이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승정원 일기에는 무려 358번의 경옥고 처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영조에게 무려 251회가 처방되었습니다. 경옥고가 영조의 장수 비결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네네. 한약에는 종류가 참 다양하잖아요. 정철종 이사님께서 경옥고의 특별한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제가 이제 보약이라는 관점에서 경옥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네, 보약 좋습니다. 이게 동의보감에 보면은 경옥고는 기본적으로 장수하는 약이고, 장수하게 만들어주는 약이고, 노체를 치료하는 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노체라는 거는 이제 전기가 손상돼서 몸이 쇠약해지는 상황을 말하거든요. 네. 이제 앞서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옥고가 정을 채워주는 약이라고 그랬는데, 이 한의학에서 건강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선천지정이라는 게 있고요. 네. 내가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내는 후천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선천지정하고 후천지정이라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의 원료 같은 거예요. 네네. 이게 물질적인 기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몸을 성장 발육시키고 체격도 만들고 이 뇌도 발달시키고 네.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이 되는 거고요. 또 이게 그 생식 기능, 자손을 번식하는 이런 성적인 기능도 충만하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 선천지정은 부모한테 물려받아서 이게 계속 쓰기만 해요. 그러니까 고갈되는 거죠. 네네.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게 후천지정이 이제 우리가 몸을 이게 후천지정을 만들어서 이 선천지정을 보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타고난 사람도 막 써버리면 빨리 고갈돼 버릴 거고, 아, 그렇죠. 적게 타고난 사람도 잘 쓰면 오래 갈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이제 후천지정이 좀 중요한 면이 있어요. 이 경옥고가 좋은 약인 것이 이 후천지정을 조리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동의보감에 27년을 먹으면 300살을 살고, 뭐 64년을 먹으면 500살을 산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과장된 표현이 맞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64년을 먹는다는 건 평생을 먹는다는 의미죠. 아, 네. 어른이 돼서 27년을 먹어도 오래 살게 해주는데 어릴 때부터 먹으면 훨씬 좋다. 그래서 이 경옥고가 그렇게 명약이고 뭐 황제가 먹는 약이고 조선의 그 왕가에서 먹는 보약이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럼 혹시 현대의학적으로 경옥고의 우수성이나 이 확인된 실험이나 어디 연구 결과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 한약이나 한약재를 연구해서 기능성 소재나 이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소의 소장으로 있거든요. 최근 저희 연구소에서 이 경옥고와 경옥고의 배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제법 많이 했어요. 네네.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경옥고나 이 경옥고 배합을 활용을 하면 그 항산화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고요. 염증을 억제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연구 결과들을 그 국제적인 SCI 학술지에다가 최근 3년 사이에 4편을 발표했어요. 와, 4편이나요? 네, 4편을. 그러니까 SCI 학술지가 그냥 막 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리뷰어들이 세계적인 권위 있는 이런 천연물 관련해 연구하는 이 리뷰어들이 이 부분들을 전부 검증하고 그걸 통과해야만 실어주는 거란 말이죠. 네. 그걸 4편이나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게 납득이 된다는 거죠.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경옥고를 드시는 게 좋을까요? 김건우 원장님은 한의사로서 처방을 내리실 텐데 주로 어떤 환자에게 경옥고를 처방해 주시나요? 우선 경옥이란 명칭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 옥처럼 진귀하다는 의미의 도교의 경전 황정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 책을 보면 경은 경실, 즉 뇌를 가리키며 옥은 오객으로 콩팥에 간직하고 있는 정수입니다. 동의보감의 양생법에 의하면 뇌와 신장은 척추 속에 척수액으로 이어진다고 보며 척수액 같은 생명의 물질을 배양하는 것이 바로 양생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옥고는 폐의 열로 진액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마른 기침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기도 합니다. 진액을 보충해주는 생지황, 건조해진 폐를 적셔주는 꿀, 폐의 기운을 북돋는 인삼, 폐의 화열을 없애주는 복령이 들어가 음기를 보충하고 원기를 생성하기 때문에 경옥고는 양생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특히 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명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옥고가 이제 좋고 귀하다라는 건 알겠는데요. 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게 대중적이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거는 약을 좀 다루는 입장에서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약 중에 고약이라고 부르는 약이 있어요. 네. 보통은 이렇게 피부에 바르는 약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이렇게 먹어야 되는 약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약들을 이 고로 만들어요. 이 고로 만드는 과정, 경옥고도 고약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경옥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경옥고에 생주황 같은 원료가 들어가잖아요. 생주황이 늦가을에서 초겨울에 이렇게 수확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옥고는 달고 오랫동안 먹어야 되는데 그럼 내년 다음 해에 수확될 때까지 1년 동안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보존해서 계속 먹을 수 있도록 경옥고를 고약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의스를 수십 건을 뒤져봐도 이 고약을 만드는 방법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졸여서 고약을 만든다. 아, 그래요? 예, 아니면 꿀을 넣어서 고약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유독 이 경옥고는 아주 그 디테일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생지황을 얼마를 착접을 해서 이거를 얼마를 넣고 인삼과 복령을 가루를 해서 얼마를 넣고 꿀을 또 졸여서 얼마를 넣고 이걸 잘 버무려서 항아리에 담은 다음에 종이로 몇 겹을 싸서 이걸 다시 중탕으로 해서 다리는데 뽕나무로 또 다리라고 그래요. 장작을 뭘 쓰는지까지 지정을 하고 심지어 또 다리는데 3일 밤낮을 다리고 또 찬물에 하루를 식혔다가 또 하루를 더 다리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약을 만드는 동안에 다구름 소리나 개 짖는 소리가 안 들리게 하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요. 한의서 전체에 유일하단 말이에요. 이 약이 되게 엄청나게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노하우나 기술적인 요소들이 사실 필요한 거고 네네.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걸 따라서 만들어 보면 약이 쉽게 만들어지느냐? 아니에요. 안 만들어져요. 이 약을 만드는 양이나 이런 또 이 화력을 조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불을 잘 다루지 못하면은 약이 막 묽어지게 나오거나 네네. 상해버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약을 만들려면 그냥 이 한의서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그냥 막 해서 만들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약 원료를 준비하는데도 며칠이 걸리고 그렇겠죠. 이걸 달여내는데도 아, 며칠이 네네네. 걸리고 그러니까 아무나 만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귀하고 이게 그렇게 비싸고 또 잘 만든 경옥고를 찾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게 이런 부분에 설명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귀한 약인인 만큼 경옥고에 들어가는 원료에도 어떤 특징이나 차별점이 좀 있을까요? 이게 그 백봉령이 원료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복령은 이제 많이 보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소나무 뿌리에 이렇게 기생하는 균사체, 버섯 같은 거거든요. 옛날에는 신만이 같은 분들이 이 긴 쇠침을 갖고 다니면서 푹푹 찔러가지고 이걸 찾아서 캤어요. 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복령을 재배하는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복령을 잘 재배할 수 있거든요. 꿀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꿀도 되게 중요한 원료인데 의서를 다 뒤져봐도 네네. 뭐 경옥꿀 만드는데 방꿀을 쓰라 이런 얘기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천지에 널려 있는 많은 다양한 꽃들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어우러진 이런 천년꿀을 쓰는 게 핵심인데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청정한 지역에서는 청정한 꿀을 써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경옥고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경옥고에는 그 인삼이나 복령을 분말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네. 이 복령 같은 게 또 좀 중요한데 복령은 이 조직 구조를 현미경으로 보면은 수세미처럼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서로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넓게 형성이 되고요. 네네. 공기가 막 포함이 돼요. 그 복령을 가루를 내 보면 물에 둥둥 떠요. 가라앉지 않아요. 복령은 너무 심해요, 그게. 그래서 약을 이렇게 배합을 해보면 섞이질 않아요. 이 수세미 구조를 다 이렇게 없앨 수 있는 정도의 미세한 분말을 내는 기술,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아는 분들도 잘 없어요. 그 전통적인 경옥골 만들 때 뽕나무 장작 쓴다는 얘기를 예. 하잖아요. 예. 경옥골 만들 때 중탕으로 만들잖아요. 예. 거기다가 그리고 약한 불로 이렇게 은은하게 계속 며칠 동안을 만들잖아요. 네네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막 펄펄 끓이는 게 아니고 예. 적당하게 낮은 온도로 숙성한다는 표현이 훨씬 더 좀 적합할 것 같아요. 네. 그 생지향 같은 경우에도 그 주요한 그 생리 활성 성분들이 그 배당체라는 구조예요. 이게 열이 들어가면 다 분해돼 버려요. 이 배당체가 분해돼 버리면 이런 갈색이 나오는 이런 색소처럼 변해버려요. 네. 숙성하는 조건, 이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이 잘 만든 경옥골 찾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귀한 약인 것 같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제조법인데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옥고의 유래부터 효능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두 분에게서 아주 자세히 잘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김건영 원장님께서 경옥고를 복용할 때 혹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흔히 생각하시기를 경옥고 처방 약재 중 생지황과 인삼이 들어가 있어서 몸에 열이 많은 경우 복용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경우가 많은데, 인삼과 생지황 모두 제조하는 과정 중에 그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다고 복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생지황 같은 경우는 위장 기능이 약한 경우 소화장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경옥골 만드는 과정에서 성질과 제형이 변화하기 때문에 위장 기능이 약하다고 해서 드실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녹두처럼 성질이 찬 음식이나 소화 기능을 저하시키는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주의하는 것이 좋고, 특히 술, 담배, 커피 같은 경우는 위장 기능을 떨어뜨려서 경옥고뿐만 아니라 다른 약재의 효능을 경감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당뇨병 등 대사 질환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등을 체크해서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